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한 미중 회담 소식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제의 재단에 선 두 정상, 최고로 극진한 의전으로 평가받는 22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 20일 앞두고 접전 양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중도층 민심의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과 관련해 합의를 봤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가깝다 보니 뭔가 이란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었죠. 무슨 내용인지 최승현 기자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면서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석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에도 관심을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할 수 없다는 데에도 동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이 미국과 이란 갈등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갈등 현안 중 하나인 펜타닐 문제의 진전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전 세계 빅2 정상 간의 만남이라 그런지 스케일부터 달랐습니다. 9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 22시간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의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고 한정 국가부주석과 셰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옷을 맞춰 입은 300여 명의 청소년들도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흔들며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 저녁 8시 49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오후엔 텐탄공원 참관, 다시 인민대회당에서의 국빈 만찬까지 총 22시간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 전 환영식 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리 나와 기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국빈 예우에 걸맞은 21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의장대 사열도 함께 받았습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선 135분간 방중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엔 베이징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텐탄공원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시진핑 주석이 화려한 의전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며 트럼프가 눈에 띄게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국빈 만찬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의 오늘 만남은 인민대회당 이 환영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포 의장대는 물론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폴짝폴짝 뛰며 환영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그 순간 홍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방탄차 더비스트가 정상회담이 열릴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멈춰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군악대 연주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의 단추를 채워 예의를 갖췄고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시 주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내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시 주석이 이어 미국 대표단과 악수로 인사합니다. 군악대는 미국 국가를 먼저 연주하고 국빈 예우에 따라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성조기와 오성홍기, 꽃다발을 든 어린이들이 제자리를 뛰며 환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시 주석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맞춰맨 두 정상은 레드카펫을 걸어 회담 장소를 향하다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약 20분간의 환영 행사를 마친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 안으로 들어가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두 정상의 이 텐탄공원 방문입니다. 텐탄공원, 이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황제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없이 아름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텐탄공원 안에 있는 기년전. 1420년 명나라 황제 때 건립된 곳으로 명청 시기 황제들이 매년 정월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며 황제 의전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평을 내놨습니다. It's great.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두 사람은 기년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본당 계단을 올라 내부를 참관했습니다. 외신들은 풍요를 기원하던 상징적 장소에 트럼프를 초청한 것을 두고 중국이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메시지로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트럼프 방문 당시 자금성을 통째로 비운 데 이어 이번에도 공원 개방을 중단했습니다. 철저한 통제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두 정상이 기년전을 관람하는 동안 취재진이 인근 건물에 갇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But we are missing history. Oh, I wanted to go right where we were to catch the two presidents. They can't catch where we just were, them coming out of the temple. We gotta go, guys. 기자단이 15분가량 갇힌 사이 텐탄공원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자, 반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서로를 절친, 동반자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 그리고 발언들 보시면 그동안 미중 갈등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약 6개월 만에 재회한 두 정상은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선 두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협력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며 공통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我始终认为中美之间的共同利益大于分歧，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走出一条新时代大国正确相处之道。 시 주석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각별한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longest relationship of our two countries that any president and president has had, and that's to me an honor.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future together. You're a great leader, I say it. 덕담으로 시작한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두 정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확대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담판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장엔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 외교, 국방을 움직이는 올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회담장 안에 젠슨 왕, 머스크, 팀 쿡 등 재계 거물들도 들어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는 참석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왼쪽엔 루비오 국무장관, 오른쪽엔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루비오는 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대표적 대중 강경파입니다. 시진핑 주석 양옆에도 중국 권력 핵심들이 자리했습니다. 한쪽엔 왕이 외교부장, 다른 쪽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이 앉았습니다.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허리펑 부총리, 람포한 재정부장 등 13명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특히 양국 국방라인이 함께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동행한 건 1972년 닉슨 방중 이후 처음. 안보 의제에도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재계 거물들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이날 회담 중간에 참여해 시 주석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참모진의 미국 재계 거물들까지 총출동하면서 이번 회담은 말 그대로 미중 실세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중 정상 환영식의 모습을 드러낸 빅테크 기업 CEO들 시진핑 주석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계단에 미국 빅테크 기업의 CEO들 얼굴이 대거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부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 팀 쿡도 보입니다. 잠시 뒤 트럼펫 소리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시진핑 주석 모습에 CEO들의 시선이 일제히 고정됩니다. 시 주석이 첫 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자 바로 뒷줄의 젠슨 황은 고개를 기울여가며 시 주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머스크와 팀 쿡의 시선도 멀어져가는 시 주석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환영식 시작 전 머스크는 휴대전화를 꺼내 행사장 주변을 촬영하고 젠슨 황과 팀 쿡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방중 기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AI 반도체 판로를 열길 바라고 테슬라도 완전 자율주행 승인이 확장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셨지만 마냥 좋을 사이는 아니죠. 135분간 진행된 세계 담판에 돌입하자 시진핑 주석 작심한 듯 민감한 대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 잘못 관리하면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비공개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충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 압박했습니다. 处理好了，两国关系就能保持总体稳定；处理不好，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 주목할 점은 시 주석의 대만 관련한 비공개 발언이 회담이 채 끝나기도 전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꺼낸 준비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 앞서 제시한 이른바 4대 레드라인 중에서도 가장 앞선 핵심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대만 문제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Do you think we should still be selling them weapons? The United States. Well, I'm going to have that discussion with President Xi. President Xi would like us not to, and I'll have that discussion.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며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을 향해 뼈 있는 말도 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 빗댄 건데 좋게 말하면 공존하자지만 속내는 스파르타처럼 무리하게 억압하지 말라는 경고란 해석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인민대회당 정상회담장에 들어서 마주보고 앉은 미중 정상. 오늘 회담의 무게를 언급했습니다. 我们的会面现在可以说是举世瞩目。 Discussion. There are those that say this is maybe the biggest summit ever. 100년 만에 대변혁식이라고 한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하고 싶은 진짜 말을 꺼냅니다.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성장국인 아테네의 위협을 느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뜻인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중 충돌의 필연성을 강조할 때 자주 쓰입니다. 패권국 미국을 향해 대중 강경책을 거두라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they look forward to trade and doing business, and it's going to be totally reciprocal on our behalf.
출국 전 말한 시장 개방을 요구한 거란 분석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문제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견을 나눴다는 표현에 그친 걸로 미뤄볼 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걸로 평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아는 기자 국제부 성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네. 이제 워낙 세계 회담이었는데 지금 일단 협상 보따리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이. 네, 맞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눈에 띄는 이란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가 양국 사이에 이뤄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백악관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또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중국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테헤란, 즉 이란 카드를 뒤로 빼고 타이완 문제를 가장 앞세운 걸로 보였거든요. 반면에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양국이 상당 대조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민대회당 내부 모습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만찬이 곧 이뤄지게 되는 장소인데 앞서 오전에 자리를 했던 주요 귀빈들도 자리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국 정상들이 또 오전 오후에 워낙 숨가쁜 외교를 했기 때문에 만찬장에서 또 두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 곧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측 아직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이 패권 신경전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9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태도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와는 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시 주석이 언급한 투키디데스의 함정부터 뜯어볼까요? 양국 관계에서 보면 미국 학계에서 먼저 이 기존 강대국인 우리 미국에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언급이 됐죠.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이 함정을 넘어서 새로운 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열자면서 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 서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만찬장 모습이 좀 들어오나요, 더? 예, 이 시각 만찬장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네, 지금 또 두 정상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이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민대회당 만찬장 내부에서 지금 양국 정상 앉게 될 자리에 서 있고요. 이제 곧 인사말 혹은 또 모두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소식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년 만에 방문인데 첫 방문 때만 보면 비교를 하면 다른 점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네, 저희가 화면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넥타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남색의 넥타이를 맸다면 올해는 자줏빛 넥타이를 맸습니다. 사실 시 주석이요 정상회담 때마다 공산당의 상징인 빨간색이 아니라 푸른 계열의 넥타이를 골라서 그동안 충돌보단 조율 이미지를 강조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오전 인민대회당에선 황제의 상징인 자줏빛 넥타이로 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소도 의미심장하죠. 지난번엔 자금성에서 황제급 환대를 베풀었다면 이번엔 텐탄공원에서 양국이 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외신들은 텐탄공원의 상징과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체제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경고를 담고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군요.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달라진 게 있겠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앞서 모두 발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가장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다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또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2017년엔 관세 폭탄이란 무기를 들고 중국을 압박했다면 이번엔 5B 패키지 비즈니스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특히 인민대회당 기업인들 서열에서 보면 이 가장 가운데에서 또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AI 반도체 칩 허가를 위한 트럼프식의 비즈니스 외교의 단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안 그래도 중국 내부 반응을 좀 살펴봤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과거에 중국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마코 루비오 장관이 이번엔 인민대회당의 미학에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온라인에서 내내 화제였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민대회당을 360도로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모습도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만찬 장면 보시고 계셨지만 아까
내일 또 회담이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대만 관련이 지금 폭탄이에요, 그죠?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죠. 이 1980년대부터 보면 미국은 대만 무기 판매 이런 원칙 등을 담은 6대 보장, 6대 보장 원칙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거꾸로 중국이 4대 레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대만 문제 건드리지 말라고요. 이 내일은 중국 권력의 심장, 중나라이에서 독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이 냉전의 흐름을 바꿨던 바로 그곳인데요. 장소부터 의미심장한 그곳에서 두 정상이 어떤 담판을 지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아는 기자, 성혜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란 전쟁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은 여차하면 이란을 다시 때릴 수 있다는 압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핵전쟁 상황에 투입되는 지휘통제 항공기가 유럽으로 향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에는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노출한 직후 나온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이기상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공중지휘 통제기 E-6B 머큐리. 핵 전쟁 상황을 뜻하는 이른바 종말의 날에 투입되는 군용기인데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 해군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주기장에 대형 항공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군용기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로 알려졌는데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수십 대에 이릅니다. 요르단 언론은 40대 이상이라고 보도했는데 지난 2월 이란을 공습한 장대한 분노작전 당시 배치된 공중급유기는 한 자릿수 되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을 늘려주는 필수 공중자원입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이 결렬될 때에 대비해 미군이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도 미군 F-16 15대가 배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는 등 중동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이란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미국의 지상전 침공에 대비한 듯한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미군 특수부대 상징 블랙호크 헬기를 표적 삼아 드론과 로켓포로 격추시켰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미군의 병력 수송용 헬리콥터 블랙호크가 그려진 표적. 드론이 날아와 꽂히고 표적은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번엔 이란 혁명수비대원이 로켓포를 어깨에 올려 조준을 하더니 블랙호크를 그린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수도권 방어훈련 모습입니다. 미국 특수전의 상징인 블랙호크를 격추시킬 능력이 있다며 지상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겁니다. شهید قائد شهیدمون حضرت آیت الله سید علی خامنه ای رزمایش رو آغاز می‌کنیم با رمز لبیک یا خامنه ای 이란 수도 테헤란 담당 사단의 훈련 영상에는 오토바이와 트럭에 탄 대원들이 황무지에서 기관총과 기관포를 발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소규모 부대끼리의 교전 상황에서 기동 타격 역량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이란은 지상전도 불사하겠다는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남우호 공격 주체, 정부는 이란 외에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격 수단도 드론보다는 함정용 순항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남우호 피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론이 선박 밑을 공격하긴 어렵다는 추정도 있다며 미사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 운용하는 누루, 카데르 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함용 수당 미사일인 누루와 카데르는 음속에 가까운 마하 0.8의 속도를 내고 각각 탄두 중량은 약 160kg과 200kg에 달합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폭발함으로써 함정의 선체가 바깥으로 이제 찢겨져 나오는 미사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나무호에서 발견된 발사체 엔진 잔해는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에서 보관 중인데 곧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나무호 선체 조사를 위해 어젯밤 10명 규모의 국방부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추가 파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오차 범인의 접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층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정원호, 오세훈 후보 외연 확장, 중도층 표심 공략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 추이입니다. 지난 2월과 4월 10%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오늘 공표된 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 절반 가까이 좁혀졌습니다. 중도층에서 오 후보의 지지율이 3주 사이에 5%포인트 올랐습니다. 여야 후보는 중도층 잡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4구 시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빠르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이 주로 주장해온 재산세 감면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인상분이 생기면 어디서 출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동결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 후보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중도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야 천군만마 이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울을 오세훈 후보님이 지키는 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당을 위해서도 우리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지율이 붙으면서 네거티브전도 불붙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후보의 실정을, 야당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부각하며 서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피해자라며 그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은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여종업원 외박 때문이란 속기록 공개에 이어 31년 전 폭행의 원인이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란 정 후보 해명을 연일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정원호의 폭행 전과 무엇이 진실입니까?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정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사실상 성매매 강요 의혹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정 후보는 직접 반박했습니다. 구의의 속기록이라는 것은 그 의원의 발언인 거고 그게 대한민국 공식 법원의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다시 사과드린다. 정 후보 측은 당시 함께 처벌받은 참석자의 메시지라며 추가 반박했습니다. 5.18 논쟁 끝에 폭행을 주도한 건 저라며 정 후보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란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추진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이 실정의 대표 사례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207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쓰인 겁니다. 만약에 이 돈이었으면 차라리 참전 용사자들에게 뭔가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국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부산 북가 보궐선거.
보수 주자들의 단일화돼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양자 대결이 펼쳐지면 접전이라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단일화를 띄우는 친한계 그리고 부산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부산 북구갑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정우 39%, 박민식 32.8%, 하정우 39.7%, 한동훈 37.6%. 누가 붙든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조사. 3자 대결의 경우 하 후보보다 보수 후보들이 두 자릿수로 뒤처집니다. 양자 대결 땐 하정우, 박민식 격차가 조금 좁혀들고 하정우 대 한동훈은 46%대 40%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친한계는 단일화 띄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께서 한동훈이 싫다는 마음만으로 끝까지 막아서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지역 의원들 다수가 단일화 찬성으로 기울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능성이 낮다며 견제에 나섰고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 당선보다 그 한동훈 당선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장 대표가요? 네네. 하 후보는 전문성을 살려 AI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AI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소, 청년 창업이 한데 모이는 서부산 AI 테마밸리를 조성하고 그 중심을 위에 북구를 세우겠습니다. 채널A 뉴스 송민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정치권엔 입단속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연고 없는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외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후보. 자신을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외지인 논란을 실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부적절한 비유다. 왜 히딩크 감독을 욕보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도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장동혁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거지. 너무 많이 나가셨고. 이야기 전에 부산 북구갑의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공약 발표를 하면서 지역 내 총생산액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북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체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낮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실제 수치인 1,200만 원의 10배 수준입니다. 하 후보 측은 캠프 담당자의 수치 확인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북구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강준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후보들에게 언행을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공문도 나갔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았습니다. 하필이면 또 새마을중앙회가 성남에 있는데 내가 성남에 오니까 정말로 좋아요. 진보진영 대통령으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사 참석은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은 큰 성과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성남의 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잘 계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진짜 더 젊어졌어요. 어제 울산 방문 등 대통령의 지역 일정이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야당 주장도 나왔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용 임금 행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라고 해서 행사가 많은 5월, 6월에 지역 일정을 안 잡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사람 단위라고 만든 인도를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질서한 불법 주차 실태, 김용선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도 위에 차를 댄 이유를 물었을 뿐입니다. 왜 물어보시나요? 그거는 무슨 경찰이에요? 아니요,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단속반이에요? 맞잖아. 불법 인도 주차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차가 인도를 차지하니 사람이 차도로 내몰립니다. 인도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 아는데 당신이 그걸 왜 관여를 하냐 이거지 내 말을. 신경 끄세요. 그럼 신고하시라고. 내가 뭐 당신 지나가는데 피해를 줬어. 인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은 차가 널렸습니다. 가게 앞에 저렇게 막 차량 막 대고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불편해도 여기 저 상대뿐만 아니라 말도 못해요. 여기 낮에 평일에 여기서 시작해요. 당연히 이미 통해. 특히 이렇게 시각장애인 점자 보도블록까지면 일이 더 커집니다. 여기 보도블록,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잖아요. 저기를 덮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붙이면. 차병마냥 인도를 거의 통째로 막았습니다. 전화해봤습니다. 선생님 차량이 이제 인도를 딱 막아가지고 이제 사실 끄는 생각 감안하면 여기 주차가 안 돼서 공사 차량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편의점 갔다 와야 돼가지고 잘못된 거는 알고 있고 차를 빼러 가고 있어서. 단속 카메라에 경고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바로 밑에 차대고 번호판 공들여 가립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인도 불법 주차가 가장 많이 단속된 곳 여기입니다. 학원 버스들이 인도를 올라탑니다. 기사님들이 애들을 하원시킬 때 돼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대고 뭐 세차하고 계시던데 인도를 가로막고. 아 진짜요? 그래서 위반인가요? 인도에서는 차가 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요.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차량도 인도에서입니다. 인도인 걸 아시고 주차하신 건가요? 픽업 때문에 잘못되면 유튜버 상품. 학원 가여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하다가 잠깐 경찰이도 뭐라고 여기다 주차해도 왜냐면 아이들 태움 장소가 없어요. 저희 많이 믿어 이렇게 치려고 진짜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도 1시간 뒤 돌아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자체들도 단속 강화와 주차 공간 확보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단속된 인도 불법 주차가 28만 6천여 건입니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이런 것들 좀 봐주십시오. 여기다가 여기 상가 여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오늘 인도가 좀 많이 침몰돼.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접수가 돼서 그러는데 좀 그런 것도 봐주세요. 나 편하라고 선택한 인도 불법 주차에 이렇게 많은 보행자가 몸을 구겨가며 지나갑니다. 여기는 사람이 잔인한 분이 아니야. 노인네들 이거 뚝 떼는데 저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근데 저거 양심도 없는.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스토킹하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자 애꿎은 여학생에게 분풀이하듯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23살 장윤기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말과는 달리 고개는 뻣뻣이 들었고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지금껏 경찰에 반성문 한 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교제 요구를 거절한 20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이 장 씨를 신고하자 흉기 2점을 구매했고 30시간 넘게 여성을 찾아 도심을 패배했습니다. 끝내 여성을 찾지 못하자 홀로 귀가 중인 여학생으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행적 재구성과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통해 애꿎은 약자에게 군풀이를 한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기존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보다 서상희 사건팀장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윤기가 처음부터 여고생을 노린 게 아니었네요. 네, 뻔뻔하고 태연했던 장윤기 진짜 범행 표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커다란 가방을 맨 장윤기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여고생을 살해하고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빨아 입으려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 세탁소 안에서 장윤기는 옷을 빨며 담배 피고 누워있고 태어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까 싶은데요. 치밀한 범죄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장윤기의 표적, 스토킹해온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흉기 2자루에 장갑까지 준비하고 30시간을 쫓았죠. 그러다 혼자 길을 가던 여고생으로 범행 대상을 바꿨습니다. 1km를 미행했고요. CCTV 사각지대에 초입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을 따돌리려고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고 빈 원룸에 숨어 있었는데요. 경찰은 체포 당시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흉기 한 자루 외국인 여성을 살해할 때 쓰려고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ARS 사기에 당한 건가요? 네, 이런 전화 들어보시면 먼저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네. 행복을 드리는 금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신자 번호도 실제 은행 ARS 대표 번호인데요.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번호와 이 목소리 조작된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이 피싱범 일당은요, 실제 금융기관 대표 번호로 발신 번호가 뜨게 하려고 알뜰폰 통신사 직원까지 매수했습니다. 이 피싱 조직이 뜯어낸 금액 총 94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옷더미 속에서 뭘 찾은 거죠? 산더미처럼 쌓인 옷더미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부산의 한 공장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직원들과 옷더미를 들춥니다. 뭘 찾으려고 지금 보시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됐을까요? 바로 이 10돈짜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입니다. 알고 보니 옆에 있던 여성 왈칵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이 공장 직원이신데 자녀들이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준 금팔찌를 온 무더기 속에 잃어버렸던 겁니다. 찾다 도저히 못 찾아서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진짜 기적 같았어요.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어머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순금에도 반응하는 금속 탐지기가 소중한 추억까지 찾아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외국인 통보를 받은 황당한 사연들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러시아인 어머니를 두고 이미 군복무까지 마친 한 청년이 저희 보도를 보고 확인해 봤더니 자신도 한국 국적이 박탈된 상태였다며 추가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전시 상태라 여차하면 강제 징집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막히고 황당한 이 청년의 사연, 정윤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대학생 A씨.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최근에야 자신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대까지 해치웠는데 사실 애초에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제 안에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부모가 A씨의 출생 신고를 러시아에 한 게 자발적 국적 취득으로 간주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걸 최근 알게 된 겁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싶지만 전쟁 중인 러시아가 징집 대상 연령대인 자신의 국적 포기를 허락할지 불안합니다.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오는 건데 지금 전쟁 중인 국가고 저는 러시아에서는 징집 대상이고요. 법무부가 엄마나 아빠의 외국 국적을
후천 취득한 자녀의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언제쯤 대상자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냥 법이 바뀔 때까지 유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규정상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요. 최근 한 지역 교육청이 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들끼리는 나눠 먹어도 되지만 교사는 안 된다는 안내문을 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아가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기획한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학생이 현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줄 수 없어 모든 비용은 학교가 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헷갈리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어 학생들끼리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나눠 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감사하는 날이 맞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자 경북교육청은 결국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뭐 초콜릿 같은 거 막 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 마음은 받고 싶지만 사실 그런 작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담임교사, 담당교과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에겐 어떤 선물, 음식도 줄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케이크를 받아 신고된 사례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전용기에서 영부인 브리짓 여사가 남편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밀치는 듯한 장면 두고 시끌벅적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란 출신 여배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전용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런데 갑자기 빨간 재킷 차림의 누군가가 두 손으로 마크롱 얼굴을 밀칩니다. 바로 브리지트 여사입니다. 두 사람은 손도 잡지 않은 채 전용기 계단을 내려옵니다. 이 구룡 영상으로 부부 불화설이 불거지자 당시 직접 해명도 했습니다. Sur ces 3 vidéos, j'ai ramassé un Kleenex, serré la main à quelqu'un et juste plaisanté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하지만 이 상황이 실제 부부싸움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연예 주간지 기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과 이란 출신 여배우 골시프테 파라하니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격분에 밀쳤다고 주장한 겁니다. 마크롱이 여배우와 수개월간 정신적 유대를 나누며 당신은 매우 매력적이란 메시지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지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남편 휴대전화는 절대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밤잠이 없나 봅니다. 늦은 밤 3시간 동안 무려 50개가 넘는 SNS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들인데 그 게시물 폭탄 누굴 향했을까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오물로 뒤덮인 연못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졸린 듯 눈을 감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보이고 왼쪽엔 오바마 전 대통령, 오른쪽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반사 연못을 배경으로 한 AI 합성 이미지입니다. 멍청한 민주당원은 오물을 사랑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한 건 현지 시각 그젯밤. 다음 날 새벽까지 마치 폭주하듯 게시글 55개를 연속으로 올렸는데 주로 민주당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직 CIA 국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깎아내리려고 러시아 사기극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반역자 오바마를 체포하라는 글을 잇따라 공유했습니다. 심야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SNS 폭주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1시간 새 90차례 가까이 마두로의 압송 사진 등 SNS 게시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젠슨 황이 한미 관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벤플리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우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깐부 회동을 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올해 2월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치킨집에서 젠슨 황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치맥을 즐겼고 3월엔 최 회장이 엔비디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젠슨 황을 만나 관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Good job. 국내 재계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온 젠슨 황 CEO. 한미 관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벤플리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젠슨 황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시상식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2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둔 SK하이닉스 열풍, 일본까지 번지는 걸까요? 한 일본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 투자로 80억 원 넘게 벌었다고 인증해 화제입니다. 현지 분위기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일본인의 글입니다. 2년 전 재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8배가 됐다면서 SK하이닉스 고맙다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공개한 주식 계좌엔 SK하이닉스 주식 4,825주 매입에 10억 4,458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액은 91억 6,267만 원에 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일본 비과세 주식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다고 인증했습니다. 해당 글엔 2년 전에 알았어야 했다거나 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은가라는 일본어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상장 주식 보유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 증권사에서도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소개하며 한국 주식 관련 캠페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韓国株のですね、ポイント、世界的な競争力のある産業に、あるいは企業にですね、投資できるという点になりますけども、 일본 SBI 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주식 거래액은 3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6배나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필리핀 상원의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이 울리자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복도를 뛰어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자 경비원들은 물러나라 손짓해보지만 혼란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넘어져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필리핀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들려온 겁니다. 체포 대상은 로널드 델라로사 상원의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핵심 인물입니다. 소속 불명의 무장괴한들이 상원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위실 요원들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은 델라로사 의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시작됐는데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We have not verified who the perpetrators were.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any casualty.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누가 이 혼란을 일으켰는지 찾아낼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트럭이 들이닥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인도네시아의 한 이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이발소.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깎던 사람 바로 옆으로 뭔가가 빠르게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가게 문을 뚫고 들어온 트럭이 그대로 벽과 충돌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손님은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하며 기적적으로 생존합니다. 트럭 운전사도 간신히 트럭 문을 열고 나와 사고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쿠닝안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고로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인명 피해는 없이 이발소 건물 한쪽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멀리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는 줄이 보입니다. 중국 허난성 쉬창에 있는 고층 건물인데 자세히 보니 한 인부가 안전에 문제가 생긴 듯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줄을 끌어당겨 구조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안도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거세게 부는 폭풍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집니다. 옆에 서 있던 차는 그 충격으로 힘없이 부서집니다. 인도 우타르프 라데시에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지며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한 사람. 마네킹인가 싶지만 중국 병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할 때 모습인데 중국 병사의 꼿꼿한 모습이 화제가 되며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관하는 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건데요.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 창조적 파괴의 시대, 혁신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린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혁신 금융을 강조했습니다. There's a strong justification in mainstream economic theory for heavy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financing of innovation.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happens in that near future. 현재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대해 긍정 평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의 AI 슈퍼사이클 속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Whatever happens to AI, and there's going to be a demand for semiconductors. I don't see that going away. 하윗 교수의 옛 제자인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경제와 금융정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AI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지금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윗 교수는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가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오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놀라셨죠? 거리에는 벌써 민소매 차림도 등장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32도까지 치솟겠고 다음 주 초까지 때이른 8월 날씨입니다.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고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17도, 광주 15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오늘만큼 덥습니다. 서쪽은 30도 안팎,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25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올 때까진 이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